자, X라인 0도 90도. 자, 옵셋 200, 옵셋 900. 옵셋 40, 트림, 렉탱글 820, 40 아니 마이너스 40. 로테이트, 그 다음 호그리기, 시작 끝 반지름, 아니 시작 끝, 아니 시작 중심 끝, 시작 중심 끝. 자, 블록을 만들어 보죠. 자, 제가 도어라고 했습니다. 기준점 클릭해주고 객체 선택하고, 자, 그리고 OK.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명령어가 이렇게 블록을 만들고 인서트로 블록을 불러오는 것까지 했을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블록을 만들고 하나 불러와 보시죠. 이번에 우리가 배워야 될 명령어는 비에디트입니다. 비에디트예요. 비에디트는 블록 수정하기입니다. 자, 비에디트, 그 다음 선택하고 OK. 그러면 이와 같이 블록 수정 창이 떠요. 여기 우상단에 보시면 클로즈 블록 에디트라는 창이 있어서 얘를 누르면 얼마든지 이렇게 나갈 수가 있겠고요. 자, 블록을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블록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비의 에디트로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미러, 이렇게 대칭이죠. 자, 스트레치 20mm, 아니지, 스트레치 40mm죠, 총. 자,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세이브하면 이렇게 블록이 수정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이렇게 이렇게 블록 에디트를 이용하면 우리가 블록을 얼마든지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이렇게 해당 블록이 들어와 있으면 이 들어와져 있는 것까지도 충분히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게 블록 에디트고요. 자, 이번에는 W 블록입니다. 자, 여기 적어놨을 거예요. W 블록은 Save as Selected, 내가 선택한 객체 파일로 저장하기가 바로 W 블록입니다. 우리가 도면 작업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지정한 객체만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게 W 블록이에요. 보통 이렇게들 많이 써요.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C가 복제하기잖아요. 그 다음에 컨트롤 V,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장합니다. 이게 보통 쓰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W 블록을 쓰면, 먼저 소스가 이렇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를 저장하겠습니다. 기준점은 여기입니다. 그 다음 객체를 선택합니다. 이때 원본은 retain, 그냥 둡니다. 만약에 딜리트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원본이 삭제되겠죠. 여기서 얘만 파일로 저장하는 거니까 굳이 삭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 어디다 저장할 거냐 이거죠.
눌러보시면 이렇게 저장할 위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D 드라이브. 자, 오늘 날짜. 자, 그리고 나서 세이브를 하게 되면 지금 제가 선택한 객체가 저장이 되는데 우상단에 뭔가 이렇게 반짝하고, 아니 좌상단에 여기 뭔가 반짝하고 사라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일로 저장이 끝났습니다. 자, D 드라이브에 오늘 날짜 여기 있네요. 오픈해 보면 이와 같이 파일로 저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러니까 W 블록으로 저장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W 블록은 종종 사용하는 명령어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엔 어트리뷰트입니다. 요거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블록에 속성을 넣는 명령어입니다. 블록 속성정이에요. 이름이 속성정입니다. 자, 간단하게 테이블 하나 만들 겁니다. 자, 보시죠. 자,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옵셋 8mm, 옵셋 20mm, 30mm, 트림. 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뭐 날짜, 도면명, 도면 번호 이렇게 쓸 겁니다. 자, 텍스트 m텍스트로 해야 되겠죠. 저스티피케이션은 미들 센터, 여기다 날짜, 다시 여기는 도명, 그 다음 여기는 도번, 네, 도면의 이름, 도번, 도면의 번호.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글씨를 써야 되는데 이 어트리뷰트가 m텍스트가 아니고 일반 텍스트예요. 그래서 위치를 잡아줘야 됩니다. 옵셋 2mm, 옵셋 4mm 이렇게 위치를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위치를 잡아줘야만 어트리뷰트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준선을 한번 잡아 보시죠. 자, 어트리뷰트를 실행합니다. 어트리뷰트 그러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는데 이쪽 절반은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돼요. 이쪽은 안 쓰니까. 그럼 여기 보시면 태그가 있고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태그는 여기 도면에 표시되는 내용이고 프롬프트는 나중에 이 블록을 불러왔을 때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 데이트라고 했습니다. 날짜니까. 그 다음 여기다 날짜, 아니 맨 아래부터 쓰죠. 도번. 도번이면 DWG 드로잉 넘버. 여기 도번.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텍스트가 나옵니다. 자, 미들, 레프트. 글자 높이도 나오죠. 다시 어트리뷰트 도명 DWG 네임 이름이니까 도명 미들 레프트. 자, 오케이. 날짜. 자, 데이트. 자, DWG 데이트라고 할까요? 날짜. 똑같아요. 자리 맞추는 건 미들 레프트.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어트리뷰트라는 그 다음에 이제 블록을 만듭니다. 블록. 자, 테이블. 그 다음에
픽포인트로 기준점 클릭하고 객체 선택하고 이때는 딜리트를 누릅니다. 삭제할 거예요. 오케이. 자, 블록으로 만들어 보시죠. 자, 이렇게 블록 만든 걸 인서트로 불러오겠습니다. 인서트. 자, 테이블 선택하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왼쪽에 있는 내용은 m텍스트니까 딸려와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안 나와요. 자, 위치를 지정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날짜, 그 다음 도명, 도번 A0001. 자, 오케이. 자, 어떤가요? 만들어졌나요? 다시 보죠. 인서트. 자, 2022 0529 도명 우리집 도번 A003 아니 A0003. 어떤가요? 내용이 여기는 계속 바뀌나요? 이렇게 내용이 바뀌는 부분은 속성을 만들어 놓고 계속 바꿔서 쓰는 겁니다. 왼쪽은 고정이니까 텍스트로 그냥 딱 박아 놓는 거고 오른쪽은 가변이 되는 거죠. 여긴 내용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트리뷰트, 속성을 넣어버린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집어넣은, 이렇게 만들어서 도면에 삽입한 속성을 수정할 때 쓰는 게 어트리뷰트 에디트입니다. 자, 어트리뷰트 에디트 그 다음에 블록을 클릭해주면 이와 같이 내용을 수정해 줄 수 있어요. 자, 내용 수정된 거 확인되시나요? 근데 이거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자, 이와 같이 조금 특이하게 나타납니다. 얘는 조금 더 다양하게 수정할 수 있어요.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내용 수정이 이렇게 가능하고요. 조금 더 가능한 게 뭐냐면 텍스트 옵션을 수정해 줄 수 있어요. 내용을 수정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오빌크 15도, 그 다음 기타 속성들, 레이어라든지 뭐 선의 색상이라든지 보시면 이렇게 내용 수정된 거 보이시나요? 일반적으로 어트리뷰트 에디트는 말 그대로 내용만 수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내용만 수정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자, 에디트, 텍스트 에디트를 쓰면 이렇게 어트리뷰트 에디트가 나오고 텍스트 옵션과 속성까지 전부 다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렇게 어트리뷰트는 내용이 계속 바뀌는 부분에 적용이 되어지는 거고요. 더블 클릭을 해서 얼마든지 내용을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레이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글자 옵션이라든지 혹은 내용 등을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엑스 레퍼런스, 이건 외부 참조 도면이라고 합니다. 엑스 레퍼런스 외부 참조 도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를 만든다라고 설계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면 아파트마다 평이 존재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30평 아파트 혹은 24평 아파트 혹은 28평 아파트, 이런 식으로 아파트들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평면도가 다 달라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즉 방의 크기에 따라서 레이아웃이 바뀐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동은 1동에서 19동까지 있어요. 1동에서 19동까지 있고 평수는 뭐 24평, 28평, 32평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어떤가요? 24평짜리를 1동에서 19동까지, 28평짜리를 1동에서 19동까지, 32평을
1동에서 19동까지 다 그려야 돼요. 그죠? 근데 중간에 레이아웃이 바뀌었네요. 그럼 어떡하죠? 또 다 오픈해가지고 레이아웃 다 바꿔야 되잖아요. 일이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은 24평 레이아웃을 파일로 저장시켜놔요. 28평짜리 레이아웃을 파일로 저장시켜놔요. 32평짜리를 파일로 저장시켜 놓습니다. 그 다음에 불러오는 거예요. 인서트처럼. 파일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랬다가 원본을 수정하면 나머지가 수정이 되는 거죠. 그게 엑스레퍼런스의 개념입니다.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 이제 지켜봤는데 7층짜리 빌딩을 하나 짓는데 보통 이제 그 빌딩을 지으려면 지질 검사를 먼저 해요. 이게 이제 제대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러니까 집안이 어떤지 미리 체크해 봐야 돼요. 한 20m 아래까지 쭉 파가지고 집안 검사를 해요. 처음에 집안 이렇게 검사했더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고 딱 갔는데 한쪽 끝에 안반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반을 평소대로 이렇게 탕탕탕 쳐서 깼어요. 그랬더니 그 골목에 있던 모든 집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집 무너진다고. 알고 봤더니 안반이 거기 다 연결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으로 안반을 못 깨고 레이저 커팅 방식으로 안반을 깨야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안반 때문에 기둥 자리가 위치가 바뀐 거예요. 설계할 때. 그럼 1층의 기둥 자리, 2층의 기둥 자리, 3층의 기둥 자리, 심지어 저 꼭대기에 7층의 기둥 자리까지 위치를 다 바꿔야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도면 열어가지고 다 바꾸고 저장하고 이걸까요? 아니면 얘처럼 기본 레이아웃을 하나 파일로 저장해 놓고 작업하다가 그 내용만 바꾸면 1층부터 7층까지 다 바뀌겠죠. 심지어 여기는 지하층까지 있었단 말이죠. 지하 3층까지 있었단 말이죠. 10층짜리 도면, 그러니까 평면도를 다 바꿔야 되는 거죠. 10개를 바꿔야 되는데 원본 하나만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가 다 바뀌는 거죠. 그게 엑스레퍼런스의 개념입니다. 보통 대형 공사일 때는 많이 사용해요. 근데 소형 공사에서는 엑스레퍼런스를 쓴 적이 없어요. 자, 엑스레퍼런스 그러면 이런 대화 상자가 뜹니다. 자, 여기에 attach DWG라는 게 있습니다. attach가 부착시키다라는 뜻이에요. DWG, 도면을 부착시키다. 자, 어디 볼까요? 네, 이 파일을 불러와 보죠. 여기 화목금반 있네요. 문서의 화목금반을 제가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불러왔더니 네, 똑같이 이렇게 블럭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옵니다. 0,0 자, 주몰 파일로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파일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하나 불러와 보시죠. 제가 파일을 여기서 오픈해 보죠. 인서트 브라우즈 기능이 있어요. 인서트에도 브라우즈 기능이 있습니다. 찾기 기능인데 역시 똑같아요. 이렇게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파일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여기는 인서트로 불러온 거고 여기는 엑스레퍼런스로 불러왔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얘는 엑스레퍼런스예요. 그리고 얘는 인서트입니다. 그럼 차이가 뭔지 한번 살펴보죠. 얘는 원본입니다. 제가 중간에 여기다 이렇게 원을 좀 그려놨어요. 저장. 자, 얘는 이상 없고 얘는 에러 메시지가 떠요. 이렇게. External Reference File has changed. 외부 참조 도면이 변경되었습니다. 여기는 얘를 누르시면 돼요. 원 생긴 거 보이시나요? 근데 얘는요. 인서트로 들어온 거.
변함이 없어요. 다시 봅니다. 원본을 제가 지워봤습니다. 그리고 저장. 얘는 이상이 없어요. 근데 얘는 어떨까요? 똑같이 이렇게 뜹니다. 변경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need reload 다시 불러올 것을 권유합니다.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여기 리로드 있어요. 눌러주시면 이렇게 리로딩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원본을 수정해 보세요. 그리고 저장합니다. 그러면 엑셀 레퍼런스 파일에서 에러 메시지가 떠요. 수정해 달라고, 리로드 해 달라고.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설명하면 이렇게 원본에 있는 내용을 수정하게 됐을 때 이렇게 원본에 있는 내용을 수정하게 됐을 때 바로 이렇게 인서트된 엑셀 레퍼런스를 불러온 내용은 수정이 돼요. 그러나 인서트로 들어온 것은 전혀 수정되지 않습니다. 인서트로 들어올 때 이미 내용이 단절이 된 거예요. 데이터가 넘어 들어와서 이걸로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자, 엑셀 레퍼런스에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바인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바인드, 고정시키다 라는 뜻이죠. 바인드를 하게 되면 바인드가 있고 인서트가 있는데 이 인서트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무슨 차이냐면 이제부터는 얘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원본을 제가 지웠습니다. 원본에 있는 원을 지웠어요. 근데 여기 아무 이상 없어요. 이거 오픈해 가지고 수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바인드란 얘기는 고정하다라는 뜻이죠. 고정하다라는 얘기예요. 도면을, 외부 도면을 현재 도면에 고정시키는 걸 바인드라고 합니다. 언제 쓰냐면 작업이 다 끝났을 때요. 작업이 다 끝나면 그때 가서 바인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수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은 이제 수정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걸로 도면이 완성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바인드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끊어보시죠. 자, 이번에는 리비전 클라우드입니다. 리비전 클라우드예요. 자, 리비전 클라우드, 리비전하다라는 얘기는 개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수정하다와 개정하다는 조금 달라요. 수정하는 건 수정하는데 개정하는 건 승인을 맡아야 되는 겁니다. 말이 좀 이상하네요. 자, 이렇게 보시죠. 우리가 설계를 할 때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크게 기획 설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계획 설계라는 게 있고 일반 설계가 있고 실시 설계가 있고요.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설계를 할 때 프로젝트 들어갈 때 이렇게 네 단계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기획하고 계획하고 일반 그 다음에 실시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기획과 계획을 하나로 합치는 경우도 있고요. 기획, 계획, 일반을 하나로 합쳐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기획이란 얘기는 뭐예요? 내가 앞으로 여길 이렇게 해볼까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거. 그건 기획이에요. 계획은 그래 그럼 한번 준비해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 이거는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떻고 저런 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계획이 완성이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도면을 만들게 돼요. 도면을 설계하게 됩니다. 그 일반 설계고 실시 설계는 제가 짝대기 그어놨죠? 달라요. 실시 설계는 시공 도면입니다. 시공을 위한 설계예요. 우리가 실제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하는 걸 실시 설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획 설계나 계획 설계나 일반 설계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면 수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시 설계는 이건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의해서 설계 도면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미 설계가 실시 설계가 끝나고 실시 설계는 시공 도면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공을 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벽을 시공했어요. 근데 클라이언트가 와서 도면 보고 이거 아닌데 여기 너무 좁은데 늘려봐. 그럼 어떻게 돼요? 이미 시공이 끝났으니까 도면 수정이 안 되잖아요. 근데 클라이언트는 해달라고 요구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세웠던, 내가 작업했던, 시공했던 일을 부시고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잘 보세요. 내가 여기 벽을 시공을 했어요. 재료비 들어가죠? 인건비 들어가죠? 시간 들어가죠? 그죠? 근데 이거 부시고 다시 해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시는 인건비 들어가죠? 폐기물 들어가죠? 그 다음에 시간 들어가죠? 다시 여기에 들어가는 자재 들어와야죠? 사람 들어와야죠? 시간 들어가야죠? 뭐가 문제가 돼요? 비용이요. 비용하고 시간이 문제가 돼요.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회사가 지는 건가요? 아니면 클라이언트가 책임져야 되나요? 네, 클라이언트가 책임져야 돼요. 이야기를 분명히 해야 돼요. 만약에 이거 이미 시공이 끝났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비용이 올라가요. 코스트 올라가요. 시간도 늦어져요. 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줘야 됩니다. 근데 클라이언트들이 대체적으로 비용 올라가면 더 줄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시간이 늘어나는 건 용납을 안 해요. 대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막 날림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날림으로 안 가면 야간 작업해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밤샘 작업하고 주말 작업하고 그래요. 이유가 그거예요. 주말 작업하는 이유가. 빨리 끝내달라고 쪼으니까. 어쨌든 실시 설계와 일반 설계는 달라요. 이해되시나요? 네. 실시 설계 때 도면을 어지간해서는 수정을 안 해요. 근데 1개, 2개 정도는 수정을 합니다. 일반 설계까지는 도면을 수없이 수정해요. 끊임없이 수정합니다. 그래야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대로 설계가 나오니까. 그분들이 만족을 해야 되니까. 일반 설계까지는 엄청 수정 많이 합니다. 근데 실시 설계 들어가면 절대로 수정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번을 수정해요. 그래서 도면에다가 체크를 해놔야 돼요. 여기 언제, 왜, 누가, 무엇 때문에 수정했는지 다 적어놔야 돼요. 도면에다가. 그리고 도면 끝나고 나중에 이제 기성 받아야 되잖아요. 자금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도면 보여주고 이때 당신이 이렇게 시켜서 여기 이렇게 수정했어요. 비용 더 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뒤집어 써야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회사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걸 체크를 안 해놨으니까 클라이언트가 발뺌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러면 이제 도면 들이대야죠. 이때 요거 이렇게 수정했어요. 이때 이거 수정해서 이만큼의 비용이 발생했어요. 추가 견적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리비전 클라우드가 바로 그겁니다. 도면에 계정 마크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클라우드잖아요. 클라우드는 구름이죠. 계정 구름이란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디 갔을까요? 계정 마크가 여기 있네요. 계정 마크. 렉탱귤러가 있고 폴리거널이 있고 프리핸드가 있고. 자, 지워보고 리비전 클라우드. 그러면 반드시 여기 읽어보셔야 돼요. 미니멈 랭스 100mm, 맥시멈 랭스 100mm. 여기 랭스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아크 랭스라는 값이 있어요. 얘로 길이를 조절합니다. 100mm, 100mm. 자, 여러분들도 조절해 보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드는 방법이 오브젝트, 렉탱귤러, 폴리거널, 프리핸드 이렇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방법으로 그릴 수 있어요.
먼저 프리핸드. 자, 시작점을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로 쭉 끌고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름 모양의 마크가 생성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리비전 클라우드. 이번엔 폴리고널. 폴리고널은 다각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클릭하시면 돼요. 넥스트 포인트, 이렇게 포인트를 클릭하면 다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리비전 클라우드. 이번엔 렉탱귤러. 사각형을 그리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 모양의 구름 마크가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미리 원과 사각형과 폴리곤을 그려놨습니다. 자, 리비전 클라우드 오브젝트. 원을 클릭하면 원이, 사각형을 클릭하면 사각형이, 정다각형을 클릭하면 정다각형이 이렇게 리비전 클라우드로 바뀌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리비전 클라우드. 그 다음 스타일이 있습니다. 유형이죠. 스타일을 눌러보면 노멀과 캘리그라피가 있습니다. 먼저 캘리그라피요. 지금 보시는 게 캘리그라피. 스타일에서 노멀로 바꿔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노멀 스타일. 왼쪽이 캘리그라피 펭글씨 스타일, 오른쪽이 일반적인 노멀. 자, 한번 해보실까요? 리비전 클라우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리비전 클라우드, 그러니까 도면 계정 마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것 중에 여기 멀티 리더라는 것이 있어요. 얘를 이용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은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여기는 이 트라이앵글하고 함께 써야 됩니다. 이렇게요. 함께 써야 돼요. 그래야 이 부분이 첫 번째고 이 부분이 두 번째고. 자, 이해되셨나요? 요 삼각형 표시하고 함께 쓰셔야 됩니다. 요거 그리는 방법은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요. 자, 보시면 어때요? 이거 어트리뷰트로 만들어져 있죠? 네. 그래서 이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드로잉 오더부터 먼저 설명하죠. 드로우 오더. 작업 순서입니다. 자, 제가 선을 좀 그려볼 건데요. 자, 보시죠. 라인. 얘가 먼저 그려졌고요. 다시 라인. 빨간색이 나중 그려졌습니다. 선이 여기 겹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겹쳐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겹쳐졌는데 나중 그려진 게 위로 올라가고 먼저 그려진 게 아래로 내려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레이어를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명령어 쓰셔도 좋고 마우스로 오른쪽 버튼 누르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 드로우 오더가 있습니다. Bring to Front 그러면 맨 아래로 가져오기. 즉 이렇게 작업 순서가 뒤바뀝니다. 다시 볼까요? 드로우 오더 Bring to Front. 프론트가 맨 위로 가져오기란 뜻이에요. 반대로 맨 아래로 보내기. Send to Back. 자, 이렇게 두 가지 한번 해보시겠어요? Bring to front, send to back. 자, 한번 해보시죠.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Bring above object, 내가 선택한 객체 위로 보내기. Send under object, 내가 선택한 객체 아래로 보내기. 객체 선택하고 엔터 치면 내가 선택한 객체
위로 보내줍니다. 다시 선택하고 언더 오브젝트. 그러면 내가 선택한 객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VP 아웃입니다. VP 아웃하고 X 클립인데 VP 아웃은 가리기고 X 클립은 블록 자르기입니다. X 클립은 블록 자르기고 VP 아웃은 가리기입니다. 자, 보실까요? 이렇게 도면이 있어요. 이렇게 도면이 있습니다. 자, VP 아웃. 그러면 내가 이렇게 다각형을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내가 그린 이 사각형 아래쪽이 지금 감추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VP 아웃이에요. 그러나 이 사각형을 움직이면 다시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 도면 위에 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VP 아웃. 자, 보시면 이제 프레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프레임을 누르면 온오프가 있고 디스플레이 but not float. 자, 오프를 지금 현재는 온 되어 있는 거고 오프했습니다. 자, 어떤가요? 여기 프레임이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프레임 온. 프레임 켜진 거 보이시죠? 그럼 얘는 뭘까요? 화면에 보이지만 not float. 출력되지 않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화면엔 보이는데 출력되지 않습니다. 이건 상황에 따라서 맞춰 쓰시면 되겠고요. 제가 렉탱글로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다시 VP 아웃, 폴리라인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폴리라인으로 얼마든지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 어떤가요? 얘가 밑으로 들어가고 얘가 위로 올라갔죠. 그리고 얘가 제일 아래로 내려가 있고 이거 드로잉 오더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 드로우 오더 브링 투 프론트.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제일 위에 있으니까 서로 내용이 이렇게 순서가 바뀌겠죠. 선택하고 드로우 오더 샌드 투 백 맨 아래로 보내니까 내용이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죠. 드로우 오더 샌드 브링 투 프론트. 자, 한번 해보시죠. 순서를 바꿔보세요. 자, VP 아웃입니다. 아니, VP 아웃 말고 X 클립이요. X 클립은 이렇게 블록에 해당합니다. X 클립. 그 다음에 객체 선택하고, 자, 선택하면 그러니까 블록을 지정하면 돼요. 뉴 바운다리, 새로운 경계를 지정해 줍니다. 자, 그리고 렉탱글러로 갈까요? 그러면 사각형을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어떻게 되나요? 클립이기 때문에 잘라지는 거죠. 내가 지정한 영역만큼만 확인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X 클립. 자, 딜리트. 그럼 경계가 삭제가 돼요. 다시 봅니다. X 클립. 선택하고 엔터. 뉴 바운다리. 새로운 경계. 그러면 폴리라인을 선택할 수도 있고 폴리고널 다각형을 그릴 수도 있고 사각형을 그릴 수도 있고 인버트 클립 선택 반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일단 요 세 가지 먼저. 자, 렉탱글러. 내가 원하는 부위 사각형을 그려주면 내가 원하는 부위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경계 만들어진 건 X 클립에서 경계를 삭제하면 돼요. 선택하고 딜리트. 경계 삭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계가 지워집니다. 다시 봅니다. X 클릭, 뉴 바운다리, 그 다음에 폴리고널, 다각형을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린 다각형만큼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엔터. 그러면 다각형이 그려지고 그 다각형만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X클립, 딜리트. 자, 이번엔 제가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사각형. 자, X클립, 블록 선택하고 엔터, 뉴 바운더리, 그리고 셀렉트 폴리건.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작업해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X클립, 자, 딜리트. 자, 다시 봅니다. X클립, 블록 선택하고, 자, 뉴 바운더리, 인버트를 해봤습니다. 인버트가 뒤집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거꾸로 감춰지는 거죠. 네,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오버킬입니다. 오버킬하고 퍼지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이렇게 선을 그려봤었죠. 이렇게 선이 중복돼 있죠. 이렇게. 오버킬은 이렇게 중복선을 없애줄 때 쓰는 게 오버킬입니다. 자, 오버킬. 자, 컬러를 이용해 볼까요? 없어져야 되는데. 이거가 무시죠? 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인. 자, 선이 이렇게 중복시켜 놨어요. 오버 킬. 어라? 얘 왜 중복이 왜 안 지워진대? 맞는데? 보시죠. 일단 레이어를 하나를 바꿔보죠. 하나로 맞춰보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요 부분에 선이 겹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제가 선을 겹쳐놨습니다. 오버킬. 자, 그리고 그냥 확인 누르시면 돼요. 여기 있는 속성을 무시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컬러를 체크하면 컬러는 무시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옵티마이즈 세그먼트 위드 폴리라인, 그러니까 폴리선의 최적화하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체크해 두셔야 되고, 자, 부분적으로 겹치는 부분, 오버랩, 부분적으로 겹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나머지 여기 옵션들은 크게 바꿀 건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내용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오버킬은 이렇게 선이 중간에 중복된 부분들을 지우고자 할 때 쓰는 게 오버킬입니다. 그런데 퍼지라는 기능은 뭐냐면 소거란 뜻입니다. 퍼지. 레이어라든지 안 쓰는 레이어라든지 블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소거할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퍼지라고 하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지울 수 있습니다. 내가 블록을 지운다든지 혹은 치수 기입을 지운다든지 레이어를 지운다든지 내가 불러온 선 종류를 지운다든지 이럴 때 쓰는 게 퍼지입니다. 여기 퍼지 올 누르시면 돼요. 보시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와요. 내가 만들어 놓은 블록들이 여기 나와요. 선택하고 퍼지 누르시면 해당 아이템을 소거, 즉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퍼지 올 누르면 도면에 있는 모든 내용 중 안 쓰는 것들은 다 지워버립니다. 그럼 언제 쓰느냐? 도면 작업 끝나고서 쓰는 게 바로 이 퍼지 올 명령어입니다. 도면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그때 퍼지 올 해서 도면을 깨끗하게 싹 지우는 게 바로
이 퍼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 평면도를 그렸고, 그죠? 블록을 이용해서 가구를 삽입하고, 이건 평면도입니다. 도면에는 우리가 인테리어 도면을 그릴 때, 실내 건축 설계 도면을 그릴 때 제일 첫 번째 그리는 게 평면도고, 두 번째가 인면도, 천정도, 이렇게 기본 세 장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추가하는 게 바닥 평면도. 말 그대로 바닥만 그리는 겁니다. 바닥에서 300mm 위로 올린 다음에 그 위를 다 제거합니다. 다 제거해요. 300mm 위에. 바닥에서 300mm 위에를 다 제거하고 하늘에서 내려다본 것. 이게 바닥 평면도입니다. 이해되셨나요? 평면도라 함은 바닥에서 1.2에서 1.5m 사이를 자른 겁니다. 대략 여기쯤 잘랐다고 보시면 돼요. 여길 잘라서 뚜껑 열고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것. 이게 평면도의 개념입니다. 천정도의 개념은 이 천정 있죠? 우리가 보이는 이 천정에서 300mm 밑으로 내린 다음 아래서 위로 본 것. 이게 천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으로 우리가 그려야 되는 도면이 평면도, 인면도, 천정도, 그 다음 바닥 평면도. 이 정도가 돼요. 이 정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평면도 하나를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서클, 반지름 10mm. 그 다음 폴리곤, 사각형. 자, 원의 중심. 그 다음 외접합니다. 자, 이렇게요. 그리고 라인을 이렇게 끊습니다. 자, 트림으로 지우면 자, 이런 모습이 나오겠군요. 해치. 자, 이렇게요. 텍스트. 디텍스트로 할까요? 자, 저스티피케이션 미들. 포인트는 여기고 사이즈는 4mm. 자, 1번 이렇게요. 그 다음 카피 어레이. 폴라 어레이 원의 중심점 쿼드란트 4개. 자, 이렇게 바짝 붙는 게 아니고요. 다시 언더. 그룹으로 만들죠. 그룹. 어레이. 자, 쿼드란트 4개. 자, 이동하기. 자, 다시 이동하기. 이렇게 끝점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끝점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로테이트. 자, 이런 모습입니다. 2번. 3번. 4번. 자,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려 보시겠어요? 스케일. 그리고 대략 10배에서 20개, 20배 정도.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쪽 방향을 그리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얘는 이쪽 방향을 그리겠습니다. 얘는 이쪽 인면을 그리겠습니다. 얘는 이쪽 인면을 그리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인면을 그려야 하는 방향인 거죠. 자, 3번 인면을 보시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리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카피.
자, 복사를 하고요. 끌고 옵니다. 자, 라인. 다시 라인. 옵셋 2400. 이렇게요. 그 다음 옵셋 100mm. 여기죠? 렉탱글 9배, 콤마 2100. 여기가 방문이죠. 여기도 방문 하나 그려야죠. 옵셋 100mm. 자, 카피해 볼까요? 자, 이렇게. 그러면 자, 인면 모습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정투상을 하셔야만 돼요. 그래야만 얘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가장 쉬운 게 여기 3번 방향이에요. 자, 한번 해보시죠. 높이는 2400입니다. 바닥에서부터 천정까지 높이가 2400이에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 뭘 그려야 되냐면 이제 분명히 방문을 그리기는 해야 돼요. 자, 옵셋 40mm. 자, 얘는 스트레치로 이렇게 낮추면 되겠죠. 스트레치. 그리고 이렇게 낮추어 버리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방문이 열리는 방향에 따라서 자, 미드 포인트.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옵셋 40mm. 자, 그립을 붙잡고 그냥 바로 스트레치. 라인. 미드 포인트. 엔드 포인트.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이 아래쪽에 걸레 바지가 있고 이 위쪽에 몰딩이 있습니다. 자, 옵셋 100mm. 자, 트림으로 안쪽에를 이렇게 끊어줍니다. 이 선은 걸레 바지입니다. 100mm. 옵셋 36mm. 자, 이렇게요. 위에는 몰딩이라고 합니다. 상단 몰딩, 중간 몰딩, 하단 몰딩 또는 걸레 바지, 몰딩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놓으면 벽체에 대한 기본 모습이 완성이 된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